한국이 만만한가? 태국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또 황당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한국인들 전부 화가 난 것일까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사연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 시청 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골든 로터스 호텔 체인 후계자 손타야이예요. 25살에 제가 우리 호텔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머리가 아파요. 우리 호텔은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왔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 손님들을 모시는 게 늘 즐거웠어요. 아, 오빠 왔어요? 라며 농담 한마디 건네면 한국 손님들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김치를 조식 뷔페에 추가하고 객실에 한국 드라마 전용 채널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호텔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관광객이 줄어들자 객실이 텅텅 비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죠.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터진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됐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조직이 적발된 거예요. 이 조직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전역에 유통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직이 한국의 일부 연예인들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뤘고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죠. 결국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어요. 구체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강화해서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신문을 받아야 했죠. 많은 무고한 태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며 분노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쭈라롱콘이라는 대형 관광업체 대표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 관광객은 태국의 암적 존재다 라고 외치며 대규모 반한국 집회를 주도했어요. 방콕 시내 곳곳에 노 코리안 팻말을 붙이고 한국 관광객을 받는 호텔들을 공개적으로 테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신의 회사 직원들 중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언론인 손밭은 더 악랄했어요. 그는 매일같이 한국을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쏟아냈죠. 한국 기업, 태국 경제 침략 시도 같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의 기사들은 SNS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고 이를 본 태국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국회의원 타나토는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주장했어요. 국회에서 격렬한 연설을 하며 다른 의원들까지 선동했죠. 그의 연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어요. 대기업 회장 피싯은 자사 직원들에게 한국 제품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회사 내 모든 한국산 전자제품을 없애고 직원들의 개인 소지품까지 검사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키티폰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SNS 인플루언서로 매일 밴 코리아 관련 게시물을 올렸죠. 친구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라며 수많은 팔로워들을 선동했어요. 우리 호텔도 이 사태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한식 레스토랑, 한국어 서비스, 심지어 객실에 한국 화장품까지 구비해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손님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태국 손님들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호텔이라며 우리를 외면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죠. 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한국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이런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하나요?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제가 갑자기 매국노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SNS에 달린 악플들을 보면서 밤마다 울기도 했죠.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놀랍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외교부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었죠. 이런 태도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관광체육부 장관이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TV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관광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장관의 발언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국 언론에서는 연일 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우리 정부는 이 발언을 개인적 견해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에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해명이 우리 정부의 무능함만 더 부각시켰죠. 그러던 중 우리 총리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어요. 양국 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벤 코리아 정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유약하다는 비판만 받았어요.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벤 코리아 운동은 더욱 거세졌고 한국 관광객은 급감했어요. 우리 호텔 같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죠. 최근에는 정부가 뒤늦게 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미 사태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을 보며 대응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특히 관광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고려했다면 이렇게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와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는 이미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우리 같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놨어요. 한국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 지표들도 모두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관광업과 연관된 일자리들이 대량으로 사라졌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많은 회사들이 파산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자존심을 운운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이에요.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심에 고취되어 벤 코리아 운동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협받게 되자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의 미래예요.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 취업을 꿈꾸던 친구들도 이번 사태로 기회를 잃었죠. 저 역시 미래가 불안합니다. 호텔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부모님께서 평생 일구신 사업인데 제대해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제야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단순히 관광객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한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총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총리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총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태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 소중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부디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리는 구체적인 사과와 해명을 이어갔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총리의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 모두 TV 앞에 모여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후에 한국의 반응이 전해졌어요. 한국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용기 있는 사과를 환영하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도 이번 사태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주셨어요. 우리도 태국을 사랑합니다. 태국 여행이 너무 그리워요. 같은 글들이 줄을 이었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 호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취소되었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이 순식간에 다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많은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20%대였던 객실 예약률이 95%를 넘어섰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후속 조치를 발표했어요. 다음 달을 한국 친선의 달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 태극기와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호텔 로비에도 큰 태극기를 걸었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우리 정부가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공항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한국 친구들이라는 대형 환영 문구도 설치되었어요. 경제 협력도 빠르게 재개되고 있어요. 양국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대요. 이를 통해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양국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쉬워질 거래요. 특히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업체들의 태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우리 호텔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한국의 유명 호텔 체인과 제휴를 맺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어요.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받기 위해 다음 주에 직원 연수단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저도 동행할 생각이랍니다.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다음 달에 방콕에서 특별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티켓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대요. 우리 호텔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국 대중음악 댄스 교실을 열기로 했답니다. 한국 요리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에요. 특히 김치 만들기 수업이 인기가 많답니다.
교육 분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어요. 한국의 명문대학교가 방콕에 분교를 설립한다고 해요. 우리 대학생들이 한국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호텔에서도 직원들의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조회 때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관광 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한국인 친구 특별 대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한국 손님들께는 객실 업그레이드, 무료 마사지, 특별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손님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도 만들 계획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대단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나라예요.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인들을 위한 적절한 취업 경로도 마련한대요. 양국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고 해요. 한국과 태국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래요.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고 해요. 한국의 선진 환경 기술을 배워와 태국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의료 분야의 협력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배워 태국의 의료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해요. 한국의 유명 병원들이 태국에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익스체인지가 활발해질 거래요. 한국의 인기 스포츠인 태권도가 태국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 같아요. 반대로 태국의 무에타이를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과 태국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예의를 중시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죠.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이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워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화도 한국에 더 많이 소개하려고 해요.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태국을 방문하시면 예전보다 더 따뜻한 환대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 한국 음식 만드는 법, 한국식 서비스 제공하는 법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다시 한번 한국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국에 오셔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